답답해서 그래. 내가 상담할 때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뭐 그냥 붙여놓고 반수를 하든가. 예, 왜 그 고집을 자꾸 부려서 우수 육수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빵꾸 나요. 올해도 빵꾸 나. 진짜로 빵꾸 날 거야. 예, 안 나면 내가 책임질게. 나중에 그거 확인해봐. 자, 의대 6부 드디어 마지막 회입니다. 대망의 6부가 드디어 오긴 왔네요. 예. 6부는 뭘 할 거냐 하면 의대 면접, 비교과, 뭐 아마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의대 학년별 로드맵, 1학년 때 뭘 해야 되고, 의대 가려면 2학년 때 뭐 해야 되고 3학년 때 뭐 해야 되나, 이거 이야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의대 지원 방법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각 내신대별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서머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대 논술과 정시까지 하게 되면 대망의 의대 6부작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용두삼이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스스로가 용두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보시면 아마 그래서 용두삼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자, 의대 면접부터 보시죠. 의대 면접 보는 학교, 생기부 확인 면접 전형이 34개.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개수를 한번 세보니까 34개 전형이 생기부 확인 면접. 이 생기부 확인 면접은 그것까지 포함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왜 뭐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 뭐 이런 약간 인성 면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것들이 전형이 34개의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플러스 MMI, 다중면접이죠. 다중면접이 129개나 돼요.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면접들이 MMI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MMI만 보는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포함해서 이렇게 생기부와 MMI를 보는 데가 129개다. 그 다음에 수학, 과학 등 제시문 면접을 보는 게 5개 전형인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고른기의 전형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넣어서 지금 5개 전형인데, 그냥 연대는 다 이렇게 본다. 수가 등 제시문 면접이고, 그 다음에 고대 학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개 학교가, 그리고 다른 학교도 하나 더 들어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개 정도가, 5개 전형이 지금 면접 보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MMI나 생기부 면접이 절대적으로 많죠. 그냥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뭘 1년 동안 면접학원을, 의대 면접학원을 다녔다라고 하는데, 나 거기서 뭐 저희도 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뭘 배우는지 난 모르겠어. 무슨 1년 동안 할 게 뭐가 있냐. 만약 연대와 고대가 아니라면 무슨 생명과학을 배울 필요가 없어. 예.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부담을 좀 적게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면접 대비 어떻게 하느냐도 그냥 쭉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자, 봅시다. 면접 대비 방법. 생기부 확인은 어떻게 활동을 잘 말할 수 있는가를 대비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뭐 학생이 한 생기부에 관련돼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말솜씨가 없어서, 말재주가 없어서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면접 없는 학교만 좀 어떻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우면 되잖아. 어차피 네가 한 건데 못 애울 것도 아니잖아. 생급에 다 적혀져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뼈대를 만들고 그냥 애우면 돼. 애워서 대답하면 돼요.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애우라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한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생기부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찾아. 내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라는 부분들, 어떻게 내가 그걸 탐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들어갔는가 라는 부분들을 잘 구조를 만들어서 애워버리면 돼요. 애우고 대답하면 돼. 그 다음에 MMI는 일타쌍피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도박 용어를 쓴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미나토도 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비교과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은 기본적인 답변 요령 외에는 특별하게 준비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뭐 상황 면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이걸 그 사례들을 다 무슨 뭐 연습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올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딜레마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부여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부여해서 어떻게 대답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과 훈련을 하면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러면 나는 보니까 공동체의 규약을 더 중요시한다 라고 하면 그럼 답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죠. 나는 건너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언제나 뭐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것을 저의 신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고 블라블라블라 이야기하면 돼. 또는 개인의 자율성 뭐 이런 것들 자율적 이성 이런 걸 강조하겠다 그러면 뭐 저는 건너겠습니다 라고 답 얘기하고 저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이성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풀어나가면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들 정도만 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뭐 여름방학 동안에 MMI나 아니면 생기부 확인 뭐 면접에 관련된 연습을 좀 하면 좋긴 좋은데 저로서는 그래요. 일단은 여름방학에 만약에 수능할 시간이 모자라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중에 1단계 통과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 해도 돼. 그래도 늦지 않아요.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관심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의대 비교과 그랬는데 내가 좀 통념을 좀 깨기 위해서 비교과 순위를 적어놨어. 학교 이거 일부에서 이야기했죠. 야, 내신 2등급이 의대 가는 건 자사고 특목고 아니면 갈 수 없어. 비교과로 극복할 수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해. 학교가 제일 중요해. 고등학교 어느 학교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과목 내신. 내신이 좋아야죠. 뭐 학종이라고 해서 그참 비교과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내신 우위예요. 내신 우위. 그 다음 수학과 성적.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과 학생이라면 그리고 의대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수학과학 성적. 거기에 생명과학 1등급. 이렇게 받아주면 이게 비교과에 거의 다야. 창세는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과 세특을 제가 줄여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맨 후순이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거꾸로 알고 있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언제냐 한참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그 박세리가 무슨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어떻게 훈련했나 뭐 이런 걸 나오는데 보니까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동묘지에서 훈련을 했대요. 그랬더니 무슨 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운동하는 선수들 밤에 야간에 가가지고 무슨 좀비도 아니고 무슨 공동묘지가 태릉 선수촌이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박세리가 우승을 한 건 피나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기의 근력도 키우고 기술도 키우고 그래서 된 거고 이거는 하나의 작은 예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선배들이 내가 비교과는 어떻게 했고 뭐하고 의대 가기 위해서 의대 합격한 선배들 뭐 이런 걸 보면 그죠? 그걸로 간 거 같잖아. 사실 내신 때문에 간 거야. 내신이 낮은데도 선생님 갔잖아요. 이거 빵꾸 난 거야.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비교과로 간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비교과로 정말 내신을 왕창 극복하고 간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한 1% 정도 될까 말까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부분들의 신경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좀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생명과학이 질병 연구다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의학에 관련된 부분들보다 생명과학이 더 중요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무슨 의사를 뽑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에 대한 탐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기초가 안 돼 있고 이것만 돼 있어가지고 무슨 치매 연구하고 뭐 보니까 관절염이 어떻고 류마티스가 어떻고 야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해. 이게 더 중요해요. 중요한 순서를 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비교과는 2학년 2학기부터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2학년 2학기면 거의 지금 고등학교 생활의 절반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비교과를 하라는 거야?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1학년 때 만약에 의대 비교과를 다 해놨다가
그랬다가 보니까 내신이 안 나왔어. 2학년 때 가서 선택 과목을 하면 특히 최상위 학생들은 내신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1등급 받는 애들이 현저히 줄어들잖아. 거기다가 다 과학이 선택 과목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등급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내가 의대를 못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갑자기 2학년 때부터는 약대가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되면 생명과학 뭐 이러다가 3학년 말쯤에 가면은 간호대부터 해가지고 뭐 보건까지 나오는 학생들도 봤어요. 이러지 말고 그냥 1학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학년 1학기 끝나면 내가 수가 성적이 좋다, 내신을 잘 유지하고 있고 수가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그때 하라고. 그때부터 해요. 그럼 너무 늦지 않나요?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생기부가 어떻게 됐냐면 1학기하고 2학기하고 구분이 좀 모호해요. 뭐 물론 세특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뭐 나눠서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뭐 1학기, 2학기 때 내가 다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의대 간다 라고 해서 의대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 2학기 때 다 해놨어. 그걸로 다 채우면 돼, 2학년을. 그럼 1학년 제외하고 2, 3학년 다 의대로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뭐 의사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1학년 때 쓰다가 갑자기 그죠 3학년 때 가가지고 희한한 전공으로 그렇게 빠지는 것보다 그게 더 나으니까. 그리고 1학년 때 딴 거 하는 게 좋아요. 그건 비교과 제가 학년별 로드맵 요거 다음에 나오는 학년별 로드맵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일타쌍피가 이거예요. 의료윤리는 MMI 대비다 라고 했는데, 뭐 안락사 문제 혹은 의료 시사 이슈에 관련된 문제, 공공의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MMI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주 출제되잖아. 그거 비교과로 하면 얼마나 좋니? 토론하고 그리고 생기부에도 적고. 그러면 어때? 보니까 나중에 MMI 또 따로 연습하지 않아도 좋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로 의료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놓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조금 어그로를 끌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심도 있는 스토리가 의도지나, 이거 중요하죠. 을 망친다. 이렇게 적어놨어. 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컨설턴트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심도 있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좋긴 좋죠. 그렇게 만들면 좋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명과학도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뭐 로드맵 할 때 3학년 때 그 밸런스를 이야기할 건데, 그러니까 비교과의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적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단편적인 그러한 부분들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솔직하게 적어 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막 비교과가 막 산만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적다 보면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이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봤다. 제가 보면서도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냥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부분들 활동, 특히 의학과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좀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지금까지 제가 생기부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돼요. 자, 비교과 얘기하면서 좀, 글쎄요,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특히 이제 지방의 학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대 의대 간 학생이었는데, 내가 보기에 비교과가 너무 잘 돼 있었어요. 뭐 비교과 아까 전에 조건들 다 이야기했잖아. 뭐 학교는 빠진다고 할지라도 내신 좋았고, 그 다음에 수가도 다 1등급이고, 거기다 생명과학도 1등급이고, 생명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탐구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했어요. 더 이상 뭐 내가 보기엔 더 잘할 게 없어서 비교과도 아주 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뭔가 강남에 있는 아이들보다 뭐 더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나요? 혹은 또는 자사고 특목고 애들보다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그런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교과가 왜 도대체 이렇게 강조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당락을 크게 좌우하지 않으면서도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호성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뭔가 해도 더 할 것 같으니까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리니까 사람들은 관심 가는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비교과가 대학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성향들이 좀 보인다.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의대 로드맵 봅시다. 1학년 때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내신에 올인하면 돼요. 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비교과도 의대 비교과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럼 1학년 때 무슨 비교과를 하느냐?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는 비교과 하는 게 더 좋아요. 예, 예. 의대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반장을 한다든지, 예, 리더십, 아니면 혹시 뭐 공부를 잘 못한 학생을 가르쳐주는 멘토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2, 3학년 가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근데 1학년 때 그런 거 많이 해놓으라고. 괜히 1학년 때부터 무슨 류마티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나중에 다 할 기회가 다 있어요. 3학년 때 해도 되고, 뭐 2학년 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생명과학 때 하면 되니까, 수업 시간에 해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걸 하는 게 오히려 1학년 때는 더 낫다. 자, 그리고 제가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중학교 때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지는 생각이, 선행을 많이 해야만 고등학교 때 적응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초등학교 때도 요즘 선행을 한다더라 보니까. 그런데 이거 봐, 선행할 시간이 없어. 진짜 내신에 올인하고 있는데 무슨 선행을 하니?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그런데 꼭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중학교 때가 아니야. 고1 겨울방학에 딴 거 다 하지 말고 얘는 좀 선행했으면 좋겠다. 수학하고 그 다음에 과학, 특히 과탐에 대한 부분들의 선행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2학년에 올라가면 1등급 인원수가 줄어들어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면 이 과탐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겨울방학 때 좀 많이 해놨으면 좋겠어요. 특히 생명과학. 예를 들어서 수학과 생명과학이 1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학종으로 넣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1학년 겨울방학에 좀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학년 봅시다. 2학년 1학기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의대 로드맵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때 의대를 확정 지으라는 거예요. 일단 의대 갈 내신이 돼야 되잖아.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8번의 시험, 10번의 시험이죠. 총 10번의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니까 이 10번의 시험 중에서 몇 번이 들어가냐? 6번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신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의대 갈 내신이 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라고. 왜 1학년 때 의사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간호학과 간다고 맨날 이렇게 바꾸지 말고, 1학기까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의대 갈 내신이다. 그리고 또 내가 의대를 학종으로 갈 수 있겠다. 수학과학에 관련된 성적들이 우수하구나 라고 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야. 의대는 이때 확정되는 거야. 1학년 때 확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의대 비교과 죽어라고 하지 말고, 이때 확정이 되면 그럼 이때부터 뭐 하라고? 의대 비교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학년 겨울방학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수능에 올인해야죠. 수능에 올인해야 돼요. 의대를 가는 건 뭐예요? 수시로 의대를 간다라는 건 좋은 내신에다가 높은 최저를 맞춰야 돼요. 이 높은 최저, 수능 공부를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국어예요. 제가 이 국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어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영어라든지 아니면 수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좀 교과 연계성이 되게 높아요. 영어를 잘하면 수능 영어도 잘해. 수학은 또 매우 수능 연계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했던 내용들이, 내신에서 했던 내용이 수능에도 나와. 근데 국어는 수능을 체계적으로 한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권장하지도 않아요. 1, 2학년 때 무슨 수능 국어에 대한 부분들 수능 특강 이런 걸 풀고 있어. 그거 해봤자 꾸준히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언제 하라고. 2학년 겨울방학에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꼼꼼하게 독해력을 올려야 된다. 독해력이 없으면 국어 성적은 잘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해. 그럼 계속 3학년 1년 내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때 국어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독해력을 올릴 수 있는 시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때부터 무슨 양치기하고 이러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수능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안 올라 그러면. 그냥 이 겨울방학에는 내가 꼼꼼하게 기본적인 독해력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학년 봅시다. 의대 로드맵 3학년. 내신 1.10 이내를 제외하고 수능과 내신 비중은 7대4입니다. 나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수시 100%로 가는 학생도 3학년 때 내신 과목도 별로 없잖아. 많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3학년 때 무슨 내신에 올인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수능에 올인해. 수능이 7이야. 내가 수시 100%로 간다라고 해도 수능으로 정시로 내가 의대를 가겠다. 뭐 말이 이상하다. 하여튼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수능이 7이야 오히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신이 3이에요. 내신은. 유지만 해도 괜찮다. 유지만 할 정도까지만이라도 괜찮다. 여기서 무슨 역전, 3학년 때 역전도 안 돼. 다닐 수도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학년, 2학년 말까지 딱 끝났는데 봐서 의대 가기 좀 힘들다라고 하면 3학년 때 뭘 역전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저 높은 데 가야지. 낮은 내신으로 최저 높은 데 가야지 생각하고 이거에 올인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7대3이야. 1.10이라고 적었는데 다 그냥 수능해. 수능 열심히 해. 자, 그 다음에 과투로 비교과를 채운다. 자, 이거는 뭐 그거죠. 비교과에 대한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3학년 때. 그런데 여기서 무슨 뭐 심도 있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그게 오히려 더 망한다라는 거예요. 3학년 때 뭘 심도 있게 한다고 비교과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 더더군다나 이제 정말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다 해.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보고서 내고 짤막짤막하게 뭐 넣고 그래 심도 있는 거 안 해도 좋으니까 수능 잘 해봐야 돼. 수능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급적이면 비교과를 만드는 걸로 해서 그걸 뭐 세특에도 넣고 남으면은 뭐 자율진로에도 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교과 점검. 이게 뭐냐면 네 가지 중에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대를 가는데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할 비교과가 어떤 항목들일까로 생각을 해보니까 인성적인 면, 그러니까 뭐 학생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헌신성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기초과학.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 뭐 화학과 물리에 대한 관심, 뭐 물리 선택 안 했으면 안 해도 돼요. 이런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 예상외로 이게 더 많이 돼 있지. 의학에 관련된 탐구, 질병에 대한 탐구, 뭐 코로나에 대한 탐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이 좀 밸런스가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이거 하느라고 사실은 이게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게 현저히 떨어지거나 뭐 이게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 네 개 중에 어느 게 좀 부족할까라는 걸 한번 3학년 들어서는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육모 보고 대학을 결정하고 국모 보고 확정 짓는다라고 했는데 의대는 최저 싸움이에요. 물론 뭐 최저가 없는 대학을 간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최저가 있는 대학을 내가 갈 수 있을 만큼의 수능이 되어야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선택의 폭이 좁으면 그 커트라인의 변동은 그래요. 다른 최저가 있는 학교보다 월등히 그 변동폭이 커요. 그러니까 좀 내가 좀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육모를 봐야 어느 정도에 내가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육모 보고 한번 가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모를 보고 내가 그래도 3합4는 맞추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대학들을 지원해야겠다. 라고 해서 부모 보고 확정하고 지원하면 돼요. 자, 지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지원 전략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지원 전략은 1부서부터 5부까지 정말 많이도 찍었다. 1부서부터 5부까지 한번 보시고 자, 그걸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학들은 안 나와요. 자, 1.2 밖으로는 반드시 안정 지원을 하자. 이걸 내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내가 이걸 3부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1.0과 1.0대와 1.1대와 1.2대와 1.4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까지가 대기권도 아니고 뭐라 그러냐? 구름 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폭풍가 치는데 비행기가 못 떠. 그런데 비행기가 딱 뜨면 1.2까지는 여기까지는
안정이 안정. 정말 편해. 근데 그 밑에는 뭐 번개치고 벼락치고 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1점이 밖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적정으로 넣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정 하나는 넣자. 안정은 어디서 찾아야 돼? 그러면 1.2라면 1.3과 1.4. 그러니까 4부와 5부에 나와 있는 대학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내신이 뭐 1.4 바뀐데 그럼 안정이 없잖아요. 메디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메디칼이라는 거 의대가 아닌 다른데 치대라든지 아니면 약대라든지 한의대, 수의대 쪽으로 안정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의대 만드는데 그럼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라. 제가 무슨 애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답답해서 그래. 내가 상담할 때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뭐 그냥 붙여놓고 반수를 하든가. 왜 그 고집을 자꾸 부려서 우수 육수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자 봅시다. 1.2 밖으로는 최저가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가혹 조건을 1개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고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 라고 하면 사업고 대학은 하나 정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삼합사가 나왔다 라고 하면 삼합사 대학은 물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 정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 최저가 맞추면 거기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수능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고라도 수학과 생명과학이 우수하다면 학종 하나는 반드시 끼자. 이건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일반고의 학생들이 나는 학종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은데 아마 저 1부에서부터 4부까지 5부까지인가? 5부까지 봤던 학생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예상외로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뽑아주는구나. 학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안 약해. 수학과 생명과학이 1등급이면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니까 한번 학종으로도 한번 도전해봐라 라는 거예요. 지역인재는 당연히 지원하자라고 했는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는 필수. 그렇죠. 여기는 사실은 최저도 널널하고 거기다가 내신도 낮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최저도 잘 맞출 수 있고 내신도 매우 우수하다. 그러면 굳이 끼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안정 정도는 하나 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대 비교과로 의대 빼고 치한약수 지원 가능하니까 내신 부족하면 지원해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1학년서부터 3학년 때까지 의대 비교과로 다 발랐는데 치대 넣어도 되나요? 예,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하는 이야기가 자꾸만 너무 의대 비교과를 생각하지 말고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비교과들이 탄탄하게 돼 있으면 의대 비교과와 합쳐져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생명과학과 의대로 되어 있어도 치대 가는데 문제가 안 돼. 근데 1학년서부터 3학년 때까지 다 뭐 수술실에서 뭘 하고 내가 무슨 뭐 의료 관련된 뭐 설문조사를 하고 뭐 하고 다 의사로 다 처바르면 조금 약대 가는데 조금 문제될 수는 있어. 문제될 수 있어요. 약대는 또 화학도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비교과를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너무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놨다면 그렇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자, 아래는 빵꾸 가능성이 있으니까 1개 정도는 상향 지원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는 1부에서부터 5부까지의 내용의 복습이에요. 계속 이야기를 했죠. 모집 인원이 너무 적은데 경쟁률이 낮았다. 모집 인원이 적으면 학생들이 회피하는데 진짜로 회피했다. 그러면 커트라인 많이 낮아지겠죠. 그죠? 이건 경쟁률 보고 지원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저가 너무 가혹한 대학. 이것도 커트라인이 떨어지죠. 그죠? 4, 5는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능 전인데 면접이 있고 조건이 가혹한 대학. 이게 아마 4부에서 나올 거예요. 4부를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난해 컷이 예상외로 너무 높았던 대학.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컷이 뭐 1.0에 수렴했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회피하는 성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건 학생들이 회피하기도 하지만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되고 학교 선생님도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의대 지원할 때 본인이 나 여기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랑도 상담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컨설팅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 어떤 컨설턴트도 작년에 1.0이 나왔다. 혹은 또는 뭐 1.0에 거의 수렴할 정도의 아주 높은 내신의 커트라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 자신있게 올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냥 본인이 아, 맞다. 내가 조금 모자라도 이 대학은 꼭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작년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억인재 특성상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대학. 이거는 연습 한번 해볼까? 복습 한번 해볼까? 뭐가 있을까요? 전북대. 언뜻 생각나는 게 전북대 지역인재네. 전북대 지역인재 3합 6이잖아요. 그죠? 전라도는 3합 4가 없어. 네, 최저가 지역인재. 그러니까 3합 5부터 시작이야. 그럼 4합 6이면 3합 5보다 가혹하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빵꾸 나요. 올해도 빵꾸 나. 진짜로 빵꾸 날 거야. 예, 안 나면 내가 책임질게. 나중에 그거 확인해봐. 예, 그러니까 이런 대학은 빵꾸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1.1대는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까? 그냥 후딱후딱 할게요. 비교과가 없다면 당연히 교과로 지원하면 돼요. 1.1대 지원이니까 그냥 교과로 지원하면 합격할 거야. 자, 있다면 아래 원칙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종 상향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비교과가 있다면. 그 다음에 교과는 뭐 안정 하나는 넣고 그 다음에 최저 높은 걸로 상향을 한 개 해서 최대한 대학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1.1대는 원하는 대학을 웬만하면 갈 수 있다. 예, 우리 2부죠. 2부를 보면서 가급적이면 2부와 1부의 대학들도 1부에서 나왔던 거의 1.0에 수렴하는 대학들도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1.2대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거 대기권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누가 안 알면 좀 댓글로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구름 위와 구름 아래를 뭘로 표현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서부터 약간 흔들리는 데잖아. 그죠? 그래서 비교과가 없다면 교과 최저 높은 거 하나, 그 다음에 2.2 그러니까 1.2 후반대다라고 한다면 시대 정도를 하나 안정교과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건 추천이에요. 이렇게 늘하는 건 아니고 추천이에요. 만약에 비교과가 있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최저가 높은 거 한 개, 그 다음에 학종 적정으로 2개 정도는 반드시 넣고,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이야. 메디컬 안정교과 하나 넣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마 이걸 안 넣어도 의대는 갈 수 있으니까 안정대를 하나 찾아가지고 보면 돼요. 아마 이게 안정이 될 텐데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자, 1.3대 지원 봅시다. 1.3대 비교과가 없다면 메디컬 교과 무조건 안정으로 한 개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최저 높은 상향 한 개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정으로 한 개. 이렇게 이 세 개는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비교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최저 높은 상향 하나, 그 다음에 최저 적정 2개, 이건 뭐 6개 다 했다 보니까 메디컬 교과 안정 한 개,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학과도 하나 넣어놨다가 안 가면 되니까 만약에 여기 앞에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1.3대는. 왜냐면 여기까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4대다. 비교과 없다면 최저 높은 대학 한 개 넣고 나머지는 다 메디컬이나 서영고를 넣는 게 맞죠. 예, 왜냐면 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비교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의대를 조금 더 지원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최저 높은 대학 한 개, 그 다음에 상향 지원도 한 개, 적정도 한 개. 무슨 1.4의 적정이 있겠니? 근데 1.4의 적정을 4부에서 한번 찾아봐요. 5부인가? 5부구나. 5부에서 한번 봐봐요. 그리고 메디컬 안정 한 개.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죠? 나머지 2개는 서울대나 연대, 혹은 서울대나 고대. 이렇게 해서 일반학과를 한번 넣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수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정시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정시로 간다라고 한다면 논술밖에 늘 게 없겠죠. 근데 의대 논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특별하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왕 한 거, 우리 지금 1부서부터 6부까지 다 왔잖아. 그러니까 다 한번 훑어봅시다. 자,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 카톨릭대, 경북대, 부산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수리 플러스 과학을 선택하는 대학, 경희대,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수리 플러스 생명은 아주대예요. 재밌다. 근데 이거 보면 3합 4도 비슷하게 가네. 보니까 3합 4가 카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그 다음에 4합 6 대학은 아주대,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3합 3은 인하대. 그 다음에 4합 5는 중앙대예요. 어디가 합격할 확률이 제일 높을까요? 여기가 제일 높아요.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저 맞춘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4합 5 최저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요. 네, 여기다 넣어요. 여기 또 이제 다 몰리겠다. 요거는 바로 다음 논술 대비 방법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의대 논술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대만 따로 보는 전형이 없어요. 대부분 물론 있죠.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의대만 따로 보기는 해요. 다른 형식으로 보기는 하는데 다른 학교도 한두 개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찍는 시점은 2003
기출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건 아주대밖에 없는데 다른 학교는 그럼 의대 논술 잘하는 학원을 가서 뭘 듣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반 논술 해도 괜찮아요. 의대 논술을 대비하지 마라.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저가 한 번이라도 되면 지원하되 정시로 간다고 생각해라 라고 했는데 의대 논술은 평균적으로 300대 1이에요. 여기서 물론 최저 맞추는 학생들은 이보다 훨씬 적겠죠. 하지만 실질 경쟁률도 높아요. 그러면 의대로 논술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의대 최저를 한 번이라도 맞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번 넣어봐라. 안 그러면 납치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넣는 거지 의대 논술로 반드시 가야 돼. 이런 생각할 시간에 그냥 수능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약간 분석을 해봤는데 보니까 부산대는 이제 기하가 나왔는데 나머지는 보니까 오히려 확통이 더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의대 논술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확통을 조금 더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전 진짜 용두사미가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알 거야. 이 용두사미가 뭔지. 의대 정시 봐봐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나. 수능 잘 보고 고민해라. 이게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보니까 뭐 인터넷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의대 가려면 몇 개 틀려야 되나요? 이런 거 관심 많은데 그걸 왜 물어보니?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일단 점수 맞추면 의대 갈 점수가 되면 그때 와서 상담하면 내가 배치 상담 해줄게. 이렇게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전혀. 이 시점에서 점수가 잘 나와야 의대를 가는 거지. 지금 의대 몇 점이면 갈 수 있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의대에 관심 끊어.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나름 성의를 봐서 아무리 용두3이라도 국어, 수학, 과학 산술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97.5, 97.5, 97.5예요. 그러니까 국 플러스 수 플러스 과가 아니라 국어, 수학, 과학의 산술적인 평균을 봤을 때 97.5% 정도가 의대를 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정시로 가는 학생들은 뭐 의대 전략 이거 6부까지 들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필요 없어. 예, 그냥 수능 잘 보면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6부까지 다 끝났는데요. 6부까지 보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보니까 무슨 의대 설명회 이런 것들 보니까 수십만 원씩 주고 하는 이거 설명회 하는데도 수십만 원씩 주고 하는데 제가 끝나면서 이 얘기를 써놨어요. 백목련 나무처럼 이렇게 적어놨는데 목련이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정말 화사해요. 되게 탐스럽게 펴요. 특히 하얀 목련은 매우 탐스럽게 피고 목련을 보면서 아 저게 뭐예요? 저 꽃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아 저게 목련이구나 라고 생각이 그냥 딱 알 정도로 그렇게 피는 목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련이 필 때 보면 어떻게 피냐면 매우 앙상한 나뭇가지에 그렇게 탐스러운 목련이 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목련은 꽃이 이 앙상한 가지에서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나요. 물론 다른 그런 나무들도 많지만 그래서 더욱더 빛나고 탐스럽게 보이고 감동스럽게 보이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목련 나무는 어느 누구도 잘 몰라요. 지금까지 나 못 봤어. 무슨 얘기냐 하면 목련꽃이 피기 전까지 목련 나무를 보면서 야, 저 나무 뭐야? 그러면 글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피고 나서는 저게 목련나무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목련잎처럼 하얀 가운을 입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날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목련나무처럼 백목련나무처럼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서 이 겨울에 앙상하게 껍데기만 남고 껍데기조차도 벗겨지고 그리고 정말 파들파들하게 남은 이 정말 가지 하나에서 이렇게 탐스러운 꽃을 피듯이 이렇게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백목련 나무처럼 수험생활을 잘 보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대 입학을 기원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